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월배당 종목 중에서도 은행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세 종목이 월배당을 하고 있는데 혹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는 컨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은행주들은 만성적으로 저평가에 시달려 왔었는데요.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외국은행들보다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슬슬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올해 정부가 밸류업 강조를 시작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은행주들은 우리가 더 밸류업을 잘한다고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은 이번에 신한지주가 발표한 중장기 밸류업 방안인데요.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50%까지 높이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늘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3조 원 이상을 사용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들 실적은 여전히 좋은데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전년보다 늘어났고 KB금융은 불안전 판매에 대한 보상 비용이 반영이 되었다 보니까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순이익도 모두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올해 한국 시장 주인공 중 하나가 은행주들인데요. 대장주인 KB금융의 경우에는 올해 초 주가 대비 72%나 상승하면서 엄청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을 담고 있는 ETF들도 올해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상품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텐데 오늘 말씀드릴 상품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소울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그리고 지난달부터 월배당으로 분배 방식을 변경한 코덱스은행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를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부터 보면요. 이 종목은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신한과 우리, KB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가 약 10% 중반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5% 비중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종목 중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가 8개이고 삼성그룹 보험 종목을 2종목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종목은 모두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배당률도 꽤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배당률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담겨있는 신한지주가 16.2%이니까요. 비교적 10개 종목을 고른 비중으로 담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소울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입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상품인데요. 이 종목도 10종목을 투자하는 ETF인데 4대 금융지주가 조금 큰 비중으로 담겨 있거든요. 신한과 KB는 20% 이상 담겨 있고 하나와 우리금융지주까지 합치면 4대 금융지주가 전체 비중의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가 8%, NH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도 담겨 있으니까요. 10종목 중에 은행이 7개이고 증권이나 보험도 3종목 정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상품 또한 배당률은 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코덱스은행인데요. 2006년에 상장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ETF 업계에서도 할아버지와 같은 상품인데 월배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종목도 10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일단 10종목 모두 은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4대 금융지주가 높은 비중으로 담겨 있는데 KB와 신한은 20% 이상 담고 있고 하나와 우리까지 합치면 4대 금융지주가 약 80%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상품 중에서 4대 금융지주를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9%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아직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상품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배당률은 조금 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잠시 후에 배당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은 기본 보수가 0.3%로 동일합니다. 기타 비용과 매매 수수료율까지 합산해보니까 타이거 상품이 0.38%로 가장 높았고
솔은 0.31%로 가장 낮았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세 종목의 수수료율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수수료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배금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타이거 상품은 올해 1월부터 분배를 하고 있는데 매달 61원씩 동일하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솔은 7월에 첫 분배를 시작했는데 첫 분배금은 46원이었고요. 그리고 코덱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배당하는 종목이었거든요. 4월에 350원을 배당을 했었고 이제 월배당으로 전환하고 7월에 첫 분배금은 3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7월 분배금을 연한선에서 분배율을 예상을 해보면 타이거는 지금까지 매달 61원씩 분배를 했으니까 1년 분배금은 732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 분배율은 5.3%입니다. 그리고 솔은 7월 분배금이 46원이었으니까 1년으로 연한산을 해보면 분배율은 5%로 타이거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마지막 코덱스는 7월 분배금을 연한산해보면 분배율은 4.2%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분배율은 타이거가 5.3%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솔과 코덱스는 지난달부터 월배당으로 첫 분배를 시작한 것이니까요. 향후 분배금이 어떻게 지급될지는 몇 달은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덱스 은행의 경우에는 기말 배당할 때 분배금이 35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7월 분배금을 연한산하면 360원이니까 사실 기말 배당금과 큰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매달 30원 정도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주 성과를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세 종목 중에 솔 금융지주가 올해 6월 25일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이 종목이 상장한 날부터 지금까지 약 2달간 성과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은행은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주가는 595원 상승했고요. 이 기간 동안 분배금을 2번 지급하면서 122원 지급이 되었으니까요. 주가 상승분과 분배금을 합산하면 717원이 되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을 6월 25일에 투자를 하셨다면 현재까지 5.4% 투자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솔은 8.2%이고 코덱스는 7.1% 투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종목 중에서는 솔이 8.2%로 최근 2달간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교해 볼 기간은 타이거 상품이 상장했던 작년 10월 17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솔은 최근에 상장을 했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고요. 타이거와 코덱스만 비교를 해보면 타이거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3,685원 상승했고 분배금으로 427원을 받았으니까요. 이 종목을 상장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현재까지 40.5%라는 아주 대단한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코덱스의 투자 수익률은 38.9%입니다. 두 종목 모두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타이거가 약 1.5% 정도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과까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은행 종목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화면은 우리은행의 밸류업 계획입니다. 여기도 배당 성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소각을 하겠다는 게 주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주당 가치는 상승이 되고 게다가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배당금마저 조금씩 더 늘어난다면 결국 주가는 점점 무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도 은행들은 실적이 좋았고요.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예대 마진이 일부 축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실적은 약간 부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는 부분도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타이거은행만 하더라도 올해 배당금과 주가를 합쳐보면 약 47%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실적이 약간 부진해지는 것을 계기로 은행들도 가파른 상승세가 약간은 쉬어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번에 큰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요.
향후의 조정을 대비해서 충분히 물을 탈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성과를 긴 시간으로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 종목의 성과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잖아요. 투자하는 섹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분배율이 조금 더 높고 10종목을 골고루 투자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면 타이거가 적합하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증권주들도 흐름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신다면 소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증권 말고 오로지 은행만 딱 투자를 하고 싶다 생각이 되신다면 코덱스가 적합하니까요. 이 세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 해도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고요. 저도 투자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계속 스터디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경자스톡 채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